예고했던 바와 같이 로스런과 로스런치의 차이점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실행시키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스런치, 두 번째 로스런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보면 로스런치, 패키지 이름, 런치 파일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런치 파일은 .런치로 끝나게 되는데요. 종종 .xml로 끝나는 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런은 로스런 패키지 네임, 여기서 실행 가능한 파일 네임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파이썬을 주로 로스 개발에 사용하실 거면 그냥 파이썬 파일이 들어가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C++로 개발하게 되신다면 C++은 빌드하면 실행 파일이 생성되죠.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런치, 로스런을 통해서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 로스런은 단 하나의 노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 같이 6개의 노드를 실행시킨다고 하면 그럼 터미널을 6개 틀어야 되나요? 가 아니라 로스런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노드들을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launch 혹은 .xml 이라는 이런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로스 런치를 실행시킬 때인데요. 로스 런치를 실행시킬 때는 따로 로스코어를 실행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스터가 실행됐다는 점. 만약에 로스런을 실행시키고 싶다면 로스코어로 하나의 터미널을 미리 띄워놓은 다음에 실행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보 월드.런치라는 런치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6개의 노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었나, 런치 파일이 무엇인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행시켰던 예제가 이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gcamp 언더바 ws에 source src에 gcamp loss basic에 gcamp 가제부에 런치 안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실행시켜줬던 건 여기 보시듯이 가지보 월드.런치 였죠. 이 가지보 월드.런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VS 코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시겠죠. 강의 노트에서 처음에 켰을 때 뭐 새로운 꺽쇠도 보이고 느낌표도 보이고 이게 무슨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식으로 작동되나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 차근차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XML이라고 했는데요.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오픈소스를 읽고 원하는 런치 파일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최소한의 XML 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XML 문법이 위에 보시면 혹시 HTML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배우셨다면 HTML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주소도 비슷하고요. 꺽쇠로 시작한다는 것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HTML을 사용해 보셨다면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문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라인이 시작하고 끝날 때는 태그를 기준으로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줄 안에 끝나는 라인이다 라고 하면 여는 꺽쇠, 태그 이름, 그리고 슬래시, 닫는 꺽쇠, 이렇게 한 줄이 구성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지금 이 라인을 보시면 여는 꺽쇠, 태그는 arg 한 줄에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라인에는 슬래시와 닫는 꺽쇠로 끝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태그들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 태그 안에 또 태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동일한 태그를 써주되 마지막 라인에 슬래시를 넣어주지 않고 그냥 닫는 꺽쇠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안에 들어갈 계층 구조들을 모두 적고 이 태그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태그 이름을 써주면서 이때는 시작할 때 여는 꺽쇠 다음 슬래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닫는 태그죠. 이렇게 태그를 닫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슬래시를 붙이지 않았다거나 여러 줄이 나오는데 슬래시를 붙여 버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우리의 VS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잘 잡아줘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태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런치 태그. 여기 보시면 런치가 어디 있나 줄 수 있는데 가장 윗부분, 가장 아랫부분에 존재합니다. 위에 있는 이 XML 이 부분은 이 파일이 XML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코딩 방식은 UTF-8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이 런치가 바로 이 런치 태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에서는 body 태그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태그로 include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태그는 자, 런치 파일에서 다른 런치 파일을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태그의 계층 구조가 있을 때 닫는 태그를 따로 써준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태그가 또 있고 또 다른 태그가 또 있고 다른 태그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정말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 런치 파일 분석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런치 파일 안에서 또 다른 런치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런치 파일 안에서 또 다른 런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태그가 바로 include 태그입니다. include로 시작하고 다음 file이라는 것을 통해서 value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이 arg find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node 태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노드를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새로 파이썬 파일을 짰을 때 첫 번째, 로스런을 통해서 이 파이썬 파일이 잘 동작하는지 보고 두 번째, 이러한 파이썬 파일이 2개 이상, 노드가 2개 이상 생겼을 때 계속해서 터미널을 키면 귀찮기 때문에 런치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안에 노드 태그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노드들이 더 많아져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두고 싶고 다음에 또 재사용하고 싶고 라고 했을 때 새로운 런치 파일을 만들고 이것을 include를 통해서 다른 런치 파일로 임포트 혹은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 노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런치 파일을 잘 작성해서 관리를 잘 해주면 나중에도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태그에는 뒤에 패키지, 타입, 네임, args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패키지, 타입, 네임은 다음 강좌에서 알아보고 이번에는 args, 이 arguments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실 여기 있는 args는 이 arg 태그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태그에 대한 속성이고요. 이 arg는 태그 그 자체입니다. 자,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 어쨌거나 다시 arg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arg 태그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설정할 때가 있죠. 변수로 제일 먼저 배우곤 하죠. 그래서 int i는 10, string my name은 김수영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듯이 해당 런치 파일 안에서 사용될 argument를 지정할 때 이 arg 태그를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name의 name 속성으로 이 argument의 이름을 써주고요. value 속성 혹은 default 속성으로 실제 그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C나 C++과는 다르게 이 타입이 뭐다, int인지 string인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지는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일단 문자열로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value가 있고 default가 있는데 default는 말 그대로 기본값입니다.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줬을 때 값이고요. value는 뭔가 지정해주고 싶을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태그가 있다면 그 밑에 또 value 속성을 붙여서 이 디폴트를 0 대신에 1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 소스 코드에서
이 얼규먼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패키지 네임이라는 얼규먼트를 잡았고 이 디폴트 값으로 gcamp 언더바 가제보를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얼규먼트를 선언을 했는데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달러 표시 그리고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넣어준 다음에 안에 arg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 얼규먼트임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선언했던 얼규먼트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러 표시 여는 괄호 arg 패키지 이름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얼규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얼규먼트를 단일 속성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앞서 배웠던 include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제 같은 경우 이렇게 가지브 로스의 런치에 empty world.launch를 실행하는데 이 안에 뭐 arg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지브 로스에 있는 empty world라는 런치 파일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런치 파일입니다. 대신에 이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면서 이러한 어그먼트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 디폴트 값으로 무언가들이 있겠죠. 여기에 원하는 값으로 value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라는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simtime, debug, GUI, worldname 주로 저는 이제 worldname을 바꿔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어그먼트를 바꿔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empty world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커맨드가 나왔는데요. losscd라는 커맨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실행을 한번 해보죠. 먼저 losscd 가제브 로스 cd launch 다음 gedit empty world.launch 해주면 이런 식으로 XML 파일이 나오죠.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use scene time 디폴트로 뭔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GUI 디폴트로 뭐가 되어 있고 world name 또 디폴트로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치 파일을 include 하는 또 다른 런치 파일에서 얼규먼트를 value 속성을 통해서 새로운 값으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이 empty world로 넘겨주게 되면 이 empty world가 여기는 디폴트 대신에 디폴트 world 대신에 우리의 world로 바꿔주고 디폴트 디버그 대신에 우리의 디버그 value로 바꿔줘서 실행시키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osscd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폴더 위치가 losscd를 통해서 뭐 가지브 로스에 들어왔는데 뭐 opt, loss, melody, share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만든 이 gcamp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올 수도 있고 계속 작업하기 때문에 금방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직접 만들어 놓은 이러한 런치 파일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모두 외워서 경로를 외워서 들어올 수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losscd라는 커맨드입니다. 네, 이것은 비단 미리 제공되는 패키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gcamp loss basic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패키지 이름이 gcamp loss basic이 아니라 gcamp 가제보가 패키지 이름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losscd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패키지 이름만 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손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losscd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losscd를 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develop이라는 폴더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용한 커맨드죠. 자, 이렇게 알아보았고 다음 find pkg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선 include 태그 다음에 file은으로 시작하는 이 문자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앞서 argument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달러 표시와 여는 괄호 다음에 argument는 여기 arg가 들어갔는데 find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losscd 가지브 로스를 했을 때 나왔던 이 복잡한 경로로 바로 대체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네, 이런 손쉬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 파일 안에서 find packag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주의사항을 하나 적어두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런치 파일을 만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먼저 로스런을 통해서 작동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노드 태그를 사용해서 우선 하나만 임포트 해보고 그 다음에 노드들이 정말 많아졌을 때 또 다른 런치 파일로 나눠서 한다는 점, 좀 귀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런치 파일로 바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HTML과 똑같이 주석은 여는 가로 다음에 느낌표 마이너스 마이너스 닫는 가로 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주석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 VS 코드에서 그런 느낌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칸 띄고 다시 뒤로 가서 닫는 곱셈 전에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는 게 매우 귀찮죠. 그래서 저는 VS 코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를 누르면 지금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를 누르면 바로 이 라인을 주석 처리, 주석 해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태깅을 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스 코드를 보다 보면 소스 코드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대면한 경우가 바로 이 제크로를 사용하면서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마이너스는 제가 뭐 주석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처음에 런치 파일에서 이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또 주석을 위해서 앞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안에 마이너스가 겹치게 되면서 이 아랫부분이 전부 다 이제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런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뭐 메모장에서 한다거나 했을 땐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의 런치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런치 파일에서는 인클루드 되고 있는 이 또 다른 런치 파일이 있네요. 바로 robot description.launch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제블 로스의 empty world.launch라는 것이 또 인클루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방금 이제 empty world.launch는 살펴봤으니까 이 robot description.launch를 한번 살펴볼까요? robot description.launch를 보시면 뭔가 파라미터로 하나 지정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얼규먼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노드들이 생성되고 있네요. 노드가 하나, 두 개 생성되고 있습니다. joint state publisher, robot state publisher. 그리고 다시 그럼 여기서 두 개가 생성됐죠. 여기는 include, 여기는 empty world.launch를 보시면 이제 아까와 같이 뭐 여러 개가 있고 마지막에 또 노드를 통해서 뭔가 실행되고 있을 거예요.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 위치가 아니죠. 다시 로스 cd 가지고 로스 gedit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런치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네, 하단으로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두 개가 실행되고 있음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코딩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런치로 시작하는 이 태그 안에 노드 하나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여기서 노드 두 개, 여기서 두 개, 이 런치 파일 안에서 자체적으로 노드가 두 개 실행돼서 뭐 6개가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면서 위에 아규먼트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런 x, y, z, 롤, pitch, 요 라는 어규먼트를 지정해주고 사용하고자 할 때 pitch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pitch가 바로 나오죠. 이와 같이 달러 열는 가로 arg pitch 닫는 가로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석을 사용할 때 물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켜고 끄는 것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설명을 붙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해주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런치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픈소스 패키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런치 파일을 실행해 봅니다. 그 이유가 우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행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보고 싶잖아요. 그 실행한다 라는 뜻이 바로 런치인데 그래서 런치 파일을 제일 먼저 실행시켜 봅니다. 그런데 런치 파일을 실행시켰는데 뭔가 오류가 뭐 잔뜩 나오고 한다 이런 경우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랬을 때는 그래도 쓰고 싶을 경우에는 런치 파일 안을 들어가서 이제 그 노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런치 파일 안에는 또 다른 런치 파일이 들어가고 이 런치 파일 안에는 또 다른 런치 파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구조를 파헤치고 가면서 이제 이 런치 파일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겠네 라는 디버깅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디버깅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작인 거죠. 전체 모든 런치를 실행시키고 그 안에서 각각 노드 사이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지 앞서 살펴본 대로 RQT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고 더 알고 싶다 로스 노드 인포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 소스 파일 소스 코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로스 cd를 통해서 해당 패키지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이썬이면 파이썬 C++이면 C++ 코드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오픈소스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서 봤던 이런 ARG 뭐 파라미터 인클루드 이러한 XML 문법을 꼭 알아야 되나 나는 그냥 로스 런으로 하나하나씩만 켜서 이제 코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오픈소스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XML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그래서 제가 방금 런치 파일을 실행시켰는데 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그 삽질을 시작해야겠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 새로운 런치 파일을 만들게 되면 꼭 주석을 달아주시고 노드로만 해서 뭐 로스 런으로 7개의 터미널을 켜서 실행시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런치 파일도 잘 정리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나중에 보시고 다시 그걸 보실 때 분명히 다시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다시 볼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다른 개발자들, 협력하는 개발자들과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런치.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로스 런치, 런치 파일을 구성하는 문법, 태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재밌게 로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